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강동훈 님이 이런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JB, 오늘 오토바이 타는 스타일이네요. 며칠 전부터 입고 다녔는데. 빈첸시오 드폴님, 더마카 언니, 종배형 옷 가죽인지 레자인지 물어봐 주세요. 아, 왜 이러세요? 불로 지져봐요? 그렇게 라이타주 하나 스튜디오에 넣어주시면 네.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네. 큰일 나겠죠? 많은 분들이 또 이걸 궁금해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JB의 패션을 또 궁금해하시니까 우리 JB가 굉장히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뭐 그렇지는 않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죽 바지 이까지 입을까 말까를 고민.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드렸잖아요. 빨간색 가죽 바지 추천해드렸습니다. 언제 한번 네. 입고 오시는 날이 있기를. 네. 역풍이다님은 촌철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진해 군항제가 열립니다. 벚꽃. 네. 이야. 진해 사시나 봐요. 그러면서 깨알같이 네.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네. 벚꽃은 이번 주말에 활짝 필 것 같고요. 다음 주면 완전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이야. 주말에는 교통통제가 있으니 축제 즐기러 오시는 분들 미리 확인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좋겠네요. 부럽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진해 군항제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네.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제이빈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 가봤어요. 아, 못 가보셨어요? 저는 너무 감탄을 하시길래 가보셨는 줄 알았죠. 영상으로는 많이 봤죠. 네, 올 봄에는 여의도라도 한번 나들이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네. 동구리님, 다들 인사하는 곳이네요. 여기는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해주셨는데요. 촌철님들이 이제 서로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세요. 천년 진달래님. 이제부턴 막내 작가님 목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모두 반가워요 라고 저를 또 잊지 않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목소리에 집중하신다니 바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시작하시죠.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복지 노동 현장 종사자들을 청와대 영민관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출범 이후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덧붙여 이런 말도 함께 했는데 들어보시죠.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또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입니다. 네, 어찌 들어야 됩니까? 접근법이 좀 달라진 거 느끼십니까? 이전까지는 정책 내용의 타당성을 놓고 접근했다면 어제 이 발언은 정책 추진의 취지, 진정성을 호소하는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감성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 믿어주세요 식의 감성적 접근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논점 가운데 하나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침해 여부 아니겠습니까?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은 어떻게 보장한다는 없고 그냥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다 라고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어주세요 식의 호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류의 호소는 최소한의 상호 신뢰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야 효과를 발휘하는 법인데 과연 현실이 그럴까?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참고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국회 2040 청년다방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이 참석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쉰다는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사실상 연장 근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지금 박한 평가를 내렸거든요.
상호 신뢰가 기초가 되고 있느냐? 별로 그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신이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이번 소통 방식이 좀 부적절했다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대통령 말을 좀 곱씹어 보면 다른 사람 입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앞으로는 좀 낼 거다. 뭐 이런 걸로도 들리기는 하는데 이런 원보이스 전략이 이제 통할까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글쎄요. 어땠는지는 좀 두고 앞으로.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워낙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원보이스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통할까? 거기다가 대통령발 보이스도 원이 아니었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원보이스로 낸다 하더라도 여러 자리에서 여러 등장인물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당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불려가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보이스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보이스가 아니라 정책 내용 자체가 빨리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촌설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언제나 달콤해님. 앞서서 대통령이 두텁게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69시간으로 시간만 두텁게. 네. 아몰랑님. 건강권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셨네요. 건강권 이미 박탈한 거 아닌가요? 네. 만약에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초롱님은 이미 노동시간 과로사 사회에서 줄어들어야 할 거는 노동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는 정책에서 과연 약자 복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 들어와 있고요. 어쨌든 첫 단추가 조금 잘못 꿰어진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실 있는 대안이 나올지가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계속 강조하는 게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걸 지금 정부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지켜보도록 하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어제 미리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서를 발표를 했어요. 서약서 발표를 주도했던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유이동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에게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다수의 언론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압박용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국민의힘 소속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근데 의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의아한 게 있다고요? 자, 서약서에 서명한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51명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와 이재명 압박용이었다라고 한 것과 한번 대비를 시켜보죠. 그러면 이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15명이니까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이재명 압박이라고 하는 전선에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단일 대우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명 숫자가 이건 너무 적은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까지 염두에 둔 행위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적다고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지도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당론 투표를 추진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탈이 나와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어제 서약서를 발표를 한 거라고 한다면 이 역시 숫자가 적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51이라고 하는 숫자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방탄국회 없애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전원 서명이 아니라 51명. 그거 일단 깃발을 든 건데 제2위가 좀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닙니까?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뚝딱 해야 돼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17일부터 그러니까 준비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불가피한 사유로 정말로 서명을 안 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는 것이냐를 지금 저는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프레님은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요. 그냥 개헌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라는 네.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할 때 이게 또 논의가 될지 이걸 좀 짚어보자는 얘기도 어제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잠시 후 인터뷰할 이철규 사무총장도 서명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왜 51명이냐? 요거는 이철규 의원이 답을 좀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선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소속 한무경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일 합방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제는 우리나라도 X와 노냐 이런 이분법 사고에서는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레이존에서 사는 게 훨씬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910년 한일 합방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 못지않게 힘을 키웠고 또 일본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정말 통 크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손을 먼저 내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일 합방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좀 입이 아픈데요. 그 전에 정진석 의원이 거의 비스무리한 주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런 류의 주장은 한마디로 자학사관이고 식민사관이다. 그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만 확인하고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이 아프기 때문이고요. 지적하고 싶은 건 다른 면인데 한무경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이율배반,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일제는 힘이 강해서 조선을 병합했고 우리는 힘이 강해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민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여기서 뭔가 모순의 기운을 느낄 수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한 모순이 느껴지는데 앞과 뒤가 서로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무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결단을 두둔하려고 했던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니라 호혜상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손을 내밀었다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일제히 조선병합은 부당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무경 의원의 어떤 사고 구조에 따르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거꾸로 일제의 조선병합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이런 원리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순진한 결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뇌회로가 엉키는 지점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이비는 입이 아파서 말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촌철님들은 화가 많이 나셨네요. 제가 쏠게요님 힘이 없으면 당해야 됩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푸른달님 이제 힘 있으니 어떻게 복수할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데이지님은 근데 그레이존이 무슨 말입니까? 회색지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뭐 이런 게 현실 아니냐 뭐 이런 뜻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까칠한 곰탱이님 이분법 벗어나는 건 좋은데요. 깔끔한 정리는 하고 갑시다 라고 해주셨고요. 투머치님 사이비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개인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갈 텐데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1년 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헌법 소송을 냈는데요.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를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고 심사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과된 개정법들의 효력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검찰 수사권 축소 자체가 위헌이라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찰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여야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결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네.
어제 아주 중요한 뉴스가 바로 이거였는데요.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출범 후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한마디로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특별하고 도드라진 정치적 곤경 또는 정치적 패배 없이 오히려 자신의 스마트함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상이 상당히 큰 유효타를 얻어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볼 것이냐. 이것도 체크해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포인트의 시작이 바로 어제 나온 반응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동훈 장관은 어제 헌재 결정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5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저희 의견대로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발언 보면서 여러 메시지보다 요 딱 하나의 표현에 주목을 했는데요. 뭐죠? 저희 의견대로 효력을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이라고 개인화시키더라고요. 이 사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개인 한동훈이 냈던 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의견대로라고 표현을 하더라. 뭐 부지불식간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썼다면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의 사고의 깊숙한 곳에 어떤 생각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더라고요. 이게 또 정치 공방으로만 남을지 뭔가 액션으로 이어질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사퇴를 요구한다고 사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제 정부적 발언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체크 사안이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과연 누가 승자냐? 저울을 단다면요. 아까 뉴스 리포트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고 나왔죠. 거기에 이미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이긴 거면 격앙된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도 꼼수 탈당은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도를 했던 법안은 그대로 살아서 생존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KO승이 아니라 판정승이다. 언론이 어제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뭐 그 정도의 어떤 평가, 그 정도의 분류가 적절한 수준인 것 같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JB타임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